안녕하십니까. 좋은 국어, 굿국어의 김우섭 선생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수능 국어에서 가장 생기초가 되는 내용 한 가지를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기초 1.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는 문장이다. 자, 우리가 쉽게 잊어먹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가 지금 하는 수능 국어는 곧 언어의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시작해 보는 것이 낫겠죠. 즉, 언어의 기본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당연히 언어의 기본 목적은 의사소통이겠죠. 결국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언어를 사용하는 거고, 국어를 잘한다는 것은 의사소통이 잘 된다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로 할 때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없는 학생들도 이 국어 지문을 읽을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이유를 생기초로 해서 한 두 가지 정도 살펴볼 건데, 그 중에서 오늘은 먼저 그 기본 단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언어는 음성 언어와 문자 언어로 구성되는데, 우리가 하는 이 수능은 대부분 지문을 독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 언어인 글을 중심으로 한번 기본 단위를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자, 기본 단위를 알고 싶으면 우리가 읽는 이 한 편의 글을 하위 단위로 좀 더 쪼개보면 되겠죠. 자, 글을 비문학을 중심으로 했을 때 무엇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이 되느냐? 예, 맞습니다. 단락들이 모여서 한 편의 글을 만들죠. 지금 현재 수능 지문으로는 작을 때는 한 3개 정도, 많을 때는 7, 8개 이상의 단락들이 모여서 한 편의 지문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단락은 또 무엇이 모여서 만들어지느냐? 문장들이 모여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은 최소한 2개 이상의 단어들이 모여서 구성되게 돼 있죠. 그리고 이 단어는 어간, 어미라든가 어근, 접사, 조사와 같은 형태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형태소는 바로 자음과 모음 같은 의문으로 구성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듯 한 편의 글을 좀 더 작은 단위로 나눴을 때 이 중에서 우리가 생각을 전달하는 내 의사를 전달하는 가장 기본 단위가 무엇일까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보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의사전달의 기본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면 이 단어를 떠올리는 경우들이 가장 많습니다. 아무래도 어휘력 때문에 고민을 해본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고요. 부모님과 상담을 해봐도 이 어휘력이 딸려서 국어를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할 때 정확하게 어휘의 의미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의사소통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문장 안에 사용되는 단어들이 모두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핵심 내용들은 따로 있죠. 따라서 어휘를 조금 모른다고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한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 단위를 바로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잡으셔야 됩니다. 이 문장이 바로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다. 우리가 영어를 할 때는 어렵지만 우리 국어 할 때 좀 더 쉽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국어 문장에 아주 익숙하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글을 읽을 때도 단어보다는 문장을 좀 더 꼼꼼하게 읽어보는 훈련들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문장이 기본 단위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문장은 크게 주어와 서술어, 최소한 이 두 가지 이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 마찬가지지만 세계 모든 언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서술어입니다. 즉 문장을 의사소통의 기본 단위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이 서술어를 잘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국어의 특징이 드러나는데, 영어는 서술어가 앞부분에 나오는 언어입니다. 하지만 국어는 서술어가 가장 뒤에 마지막에 나오는 경우들이 많죠. 물론 이제 이어진 문장, 안긴 문장에서 중간중간 서술어들이 사용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장
하나의 문장을 봤을 때 가장 뒤에 서술어가 나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근데 우리가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하죠? 앞에서부터 읽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앞에서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뒤에 있는 서술어까지 읽었을 때도 머릿속에 이 서술어가 들어오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서술어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으니 그 서술어와 호응하는 주어를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이 주어 서술어만 정확하게 찾아도 무엇을 나한테 전달하려고 하는구나. 또 선택지를 문제를 풀면서도 무엇이 중요한 핵심이구나. 이걸 빨리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단어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다 보니까 이 문장의 주어 서술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강의하거나 국어 지도를 했을 때 많이 느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글을 읽을 때 바로 이 기본으로 돌아가서 주어와 서술을 정확하게 읽는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